프랑스 파리의 어느 피부관리 매장. 그 여자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딴 게 대체 뭔데? 한국 스타일? 여기서 그런 걸 왜 찾는 건데? 이곳에는 손님이 없어서 불만족스러운 매장의 사장이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한국 스타일에 대해서 투덜거리며 불만족을 드러내는데요. 사실 이 매장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피부관리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갑작스럽게 손님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고, 이곳 매장의 사장은 손님이 없어진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피부관리 매장을 운영 중인 마리앙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한국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유년 시절부터 불평불만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매사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남 탓을 하거나 늘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고는 했죠.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신경질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경질적인 사람이 된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사춘기가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얼굴과 몸에는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드름 괴물이라는 별명이 생겨버린 아주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의 여드름 투성이 피부에 불만을 가졌고,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부드럽고 맑은 피부를 가진 여자들과 모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깨끗한 피부를 갖고 싶었죠. 하지만 제 피부 트러블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피부 약도 발라보고 먹는 것에도 신경을 썼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 광고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죠. 피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매장과 업체의 존재를 알려주는 광고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피부 관리 분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심지어 부모님 몰래 광고에서 보았던 피부 관리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관리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노라고 말이에요. 단 한 번의 피부 관리를 받았음에도 눈에 띄게 트러블이 완화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이후로 피부 관리 분야에 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이던 저는 비로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저의 피부 관리가 좋아지는 것도 좋았지만 저와 같은 피부 트러블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 희열은 그보다 훨씬 더 좋았죠. 그야말로 이 일이 저에게는 천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화가 났어요. 왜 진작 저에게 피부 관리 매장을 알아봐 주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죠. 진작에 그런 치료를 받았더라면 학창시절에 그렇게 놀림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피부가 깨끗한 다른 친구들은 이미 그런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 큰 꿈을 가지고 한동안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고,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든 저는 대출을 이용해서 기어이 피부 관리 매장을 개업했습니다. 이제는 피부 관리 분야가 저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공부를 했고 또 노력을 기울인 저의 천직과도 같았죠. 저는 이 일에 저의 모든 것을 올인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장담했죠.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 피부 관리사들의 자리는 미래에 제가 있을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준하는 보답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을 오픈하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었고, 그 손님 한 분 한 분을 성심성의껏 대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었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해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자기 일처럼 가게 일을 해주는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직원 덕분에 저는 가게의 중요한 일들까지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저희 매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의 성공은 더욱 빠른 시기에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거짓말처럼 손님들 발길이 끊겼습니다. 이 업종의 특성상 웬만해서는 단골 손님이 한 번에 발길을 끊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더욱 황당했죠. 피부 관리라는 것은 한 번의 치료나 서비스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에 그랬습니다.
한동안 우리 매장에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던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주변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책 중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우리 매장과 불과 500m쯤 떨어진 장소에 새로운 피부관리 매장이 개업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무슨 명문인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제야 우리 매장의 손님들이 발길이 갑작스럽게 뚝 끊긴 것을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매장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손님들이 발길을 돌린 것이었죠. 하지만 발길을 돌린 손님들은 더 이상 우리 매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면 대출금을 갚기도 전에 파산을 해야 할 지경이었기에 큰 위기감을 느꼈죠.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매장들이 제 주위에 생겼다고 한들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가는 것인지 말이죠. 그렇게들 보는 눈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어쩌면 저보다 더 좋은 기술이나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죠.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그 매장을 방문하게 되니까요. 어쩌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기술과 매장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매장을 다듬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했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들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죠. 자료를 찾아다녔고 닥치는 대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게 운영 시간 중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했고 심지어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한 이후에도 그 일들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장의 손님들은 크게 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발악할수록 근처에 새롭게 개업한 피부관리 매장이 성행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지? 우리 매장이 저 매장보다 못한 게 뭘까? 그냥 단순하게 운으로 치부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의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새로 생긴 매장에 빼앗긴 상황들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새로 생긴 그 매장을 염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피부 관리를 받아보기도 전에 크게 경악했고 이내 그곳을 빠져나오고 말았죠. 저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저 인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다 저것 때문이었어?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곳을 박차고 나왔는데 그곳에는 우리 매장에 일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매장 일을 자기 일처럼 꼼꼼하게 해주던 그 성실한 직원 말이죠. 그러고 보니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둔 그 시점과 새롭게 매장이 생긴 시점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이곳에 새로운 매장을 개업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저의 매장에 위장 취업을 했던 아주 나쁜 인간이었어요. 최소한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장 취업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매장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개업하는 건 대놓고 저를 엿먹이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힌 상황이었죠. 모든 것은 저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저 영악한 것의 속셈을. 그러고 보면 나도 참 멍청한 인간이었구나.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에 순진하게 당하고 말았으니 그 이후로도 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매장을 운영하는 것에 처음으로 흥미를 잃었고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일을 알아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금도 다 갚지 못한 상태인데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저의 인생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일찍부터 끊긴 손님 때문에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손님은 끝인가 보다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소 이질적인 외모의 여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곳 프랑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아시아 계통의 여자 손님이었죠. 그 손님은 가게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피부 관리를 상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소 의문이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군요. 팩 같은 서비스는 따로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서 말이죠. 저는 처음에 진상 손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이곳에서 바라는 것 자체가 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손님은 그럼에도 저희 매장에서 피부 관리를 받았고 별다른 진상 행동 없이 무사히 서비스 받고 나가셨죠. 한국인이었던 그 손님이 나간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투덜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딴 게 대체 뭔데? 한국 스타일? 여기서 그런 걸 왜 찾는 건데? 안 그래도 손님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던 저였기에 별일 아닌 일에도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건은 그저 그런 스트레스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여자 손님은 한국 스타일의 마스크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저의 뇌리에 박혀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래서 한참 뒤에 저는 한국식 피부 관리 시스템과 마스크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유레카를 외쳤죠. 저거라면 지금의 제 매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쪽 업계에 완전히 흥미를 잃은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잊고 살았던 큰 꿈을 떠올렸습니다. 피부 관리 업계에서 유명인이 되어 텔레비전에도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 눈앞에 있는 저 악랄한 스파이 같은 나쁜 것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 스파이는 저의 매장에서 일하며 저의 노하우를 빼돌렸고 심지어 저의 단골 손님 명단까지 빼돌려서 악의적으로 저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최악의 악이었습니다.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저의 피부관리 매장을 일으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매장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선사해야 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한국의 피부관리 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피부관리 시스템은 정말이지 놀라운 정도로 선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엔터테이너 문화 발달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었는데 한 번의 얼굴 스캔으로 얼굴 전체를 스캔하여 모공과 주름 트러블, 세 항목으로 나눠서 종합적인 피부 점수를 매기고 자동으로 맞춤형 케어 서비스까지 추천해주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의 매장에 오는 모든 손님에게 한국식 마스크팩을 서비스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얼굴 피부를 위해서 팩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크림이나 겔 타입의 마스크팩 상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의 매장에 방문했던 한국인 손님 덕분에 알게 된 한국식 시트 타입의 마스크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여러 테스트를 거친 결과 한국식 시트형 마스크팩의 효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게다가 시트형 마스크를 낱개로 서비스로 손님에게 드리는 경우 광고 효과도 보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적었기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왔죠. 새롭게 바꾼 한국식 피부관리 시스템의 효과는 그야말로 굉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피부 관리에 신경 좀 쓴다고 하는 여자들은 죄다 우리 매장에 발을 들이는 느낌이었어요.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것이죠.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던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저는 매장의 기밀성 정보들을 직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제 사업의 비전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지역 방송이긴 하지만 방송에도 출연했으며 아직도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피부관리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도 분점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죠. 그리고 우리 동네 근방의 반경 3km 안에는 이제 피부관리 매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죠. 기존의 매장들은 항복을 선언하고 폐업하거나 지점을 옮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의 뒤통수를 야무지게 쳤던 직원이 개업한 그 매장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의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 중에서는 매사에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너희들이 문제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당신의 눈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당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찾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삶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저와 한국의 인연에 대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